자, 이번엔 최마의 마스터입니다.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IS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틀은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온다가 아니라 왔다인가? 왔죠. 이미 왔다. 네, 오고 더 지속된다? 왔고 더 올 것 같고 더올 더 것 지속될 것 같고. 네. 이 꿈에 뭐 어떤 서수의 이제 그 관용어를 쓸 때 뭐 네. 꿈의 어떤 기술, 꿈의 뭐 신약, 뭐 꿈의 그쵸. 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코너에서도 꿈의 항암제, 네. 카티라고 하는 사실 이게 스토리가 좀 복잡한데 비싸서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 꿈의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한 20년, 30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네. 그때 들 당시만 해도 암은 곧 정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네. 물론 정복이 되겠죠. 그쵸. 거기다가 이제 AI라고 하는 또 신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대감을 일단 주가에다가 막 녹입니다. 그렇죠. 네, 또 뭐 아무도 모르죠. 네. 사실 우리 오프닝에 또 얘기했지만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대표이사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네, 기업 다녀보면은 막 기도하고 계시고 저거 돼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그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단계에 이제 뭐 진인사 대천명 할 도리는 다 하고 이제 하늘의 뜻이 네. 그런 건 있지만 참 그래서 정말 이 바이오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것은 저도 이제 리포트, 기사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볼 땐 이 기업은 진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하나의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10개의 기업 자료를 보면 10개 모두 이게 되는구나, 될 것 그렇죠. 같다,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들의 자료를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먹고 자라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반도체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숫자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으면 진짜로 그들의 장비와 소재와 부품이 잘 나가고 있는구나. 수출 데이터가 줄면 실제로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고 있구나. 수주 잔고가 급감하고 있구나. 약간 사후적이긴 하지만 거의 리얼 데이터를 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앞서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데이터이긴 한데 그게 길어봐야 2주 정도의 이제 자료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약바이오는 향후 3년, 5년 아니면 7년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이다 맞아요. 보니 기자분들도 좀 각성해야 되는 게 이제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기술이 적용된 어떤 신약과 그 시장이 이만한데 그렇죠. 뭐 100조 맞아요. 원이야. 네. 그러면 와 그거 이 회사가 다 먹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단어를 가져다 붙이기엔 제약바이오가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만하죠. 네. 세계 최초, 그렇죠. 최대, 맞아요. 규모 뭐 이런 단어들이 정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이제 한 가지만 좀 고민을 하면 됩니다. 네. 3년 뒤에, 5년 뒤에, 7년 뒤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버틸 만한 체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기업의 지갑을 보고 돈이 있으면 버텨보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 명확하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네.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시점과 시기와 성장주의 횟수, 개념으로 횟수의 문제일 뿐이지. 조달 코스트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재정 정책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장 좋은 카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 업종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맞아요. 어차피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는 없고 없죠. 조달해야 되는데 그 조달 비용 자체에 금리니까 그렇죠. 금리가 좀 내려가는 추세라면은 아무래도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어서 맞아요. 성장주로 제약바이오 금리 이렇게 매칭하는 그렇죠. 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이 어디겠는가? 제약 바이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를 좀 보자라는 것이고 또 허무맹랑하게 아무런 기술이 없는데 제약 바이오를 보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시밀러 쪽. 네. 아니면 이제 그 외쪽으로 한미약품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는 뭐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성적표, 그러니까 주가를 제외하고 그들의 본업에서의 성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CDMO, CMO 쪽 이쪽도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제조하는. 그렇죠. 두 기업의 실적이 지금 분기 최대 실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실적이라든지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자국 내의 어떤 약가 인하를 위해서 혹은 자국 내 제약 바이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가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기업은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저는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알테오젠이 최근 올해 우리에게 보여준 기술력은 퍼포먼스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기술이 A라고 하는 섹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A라는 곳에 잘 적응이 되고 안착이 되었을 때 B와 C와 D와 E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야로 확장성을 넓혀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의 기술이 뭐죠? 키트로다이스시, 그러니까 이제 제형을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번 잘 안착이 되면 지금 알테오젠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글로벌 빅파마 다른 기업들도 기다리고 있을걸요. 알테오젠이 지금 정말 그 데이터대로 안착만 하게 되면 우리도 알테오젠과 같이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좋은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은 예전처럼 꿈만 가지고 보는 기업 여전히 있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성적표를 어느 정도 낸 기업도 있으니 그 기업들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인체의 신비 놀랍습니다. 종류도 많고 뭐 기술도 발전하고 사실 고령화 맨날 되니까 뭐 전 세계 인류가 생존하는 한 계속 그 뭐 생명 연장의 꿈과 건강한 거에 대한 이슈는 뭐 끊임없잖아요. 사실 네. 뭐 극단적으로 뭐 조방원이라고 하나요? 네. 조선방산 뭐 원전 물론 에너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당장 없어도 죽진 않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아픈 거를 해결하는 건 당장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절실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바이오 업종들의 2분기의 실적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떨까요? 저는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추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처방수라든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하면 앞으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할 것이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워낙 먼저 선반영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더 갈 수 있는 이면에는 기술도 있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쪽은 조금 이제 리스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여전히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볼만한 종목으로는 HK 이노엔과 저는 대웅제약이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보타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젤이라든지 아니면 메디톡스와 같은 기업들만 잘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 관련해서는 나보타의 매출이 가장 높다.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실적 기준으로 보면 대웅제약의 현재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캡이라고 하죠. K캡을 필두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꾸준히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이니 제약바이오 쪽에서 임상 파이프라인이 매력적이죠. 끌릴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했었을 때는 이렇게 숫자를 보고 좀 추적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국내 이제 뭐 신약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결국엔 빨대 여러 개 꽂아 놓는 건데. 그렇죠. 이거 되면은 좋고 뭐 안 되면 이거 빼버리고 뭐 이 경우의 수를 넓히기 위한. 그럼 하반기에는 보통 그렇게 해서 뭔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끝까지 가진 못하고 대부분 이제 LO라고 하는 라이센스 그렇죠. 아웃, 네, 기술 이전을 기술 수출을 하는 거죠. 네. 더 큰 기업들이 우리가 그럼 채택해줄게. 그러면 또 뭐 그 조건이 이제 뭐 또 많잖아요. 한 방에 안 주고 또 뭐 단계별로 주는 거, 뭐 그렇죠. 마일스톤, 업프론트 용어들도 많지만 자 그렇게 하반기 기대될 만한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 수출 같은 거. 일단은 저는 여전히 알보리 D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인가요? 네, 알테오젠 그리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이제 원래는 다들 이제 펩트론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D&D 팜합텍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펩트론을 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뺐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앞서서 지금 알보리 D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뉘앙스만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 대포 기술입니다. 약물 지속형 플랫폼.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맞더라도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접목해서 맞으면 5일 갈 효과가 10일, 15일 갈 수 있는 이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디에 접목시키면 가장 효과가 좋겠습니까? 네. 비만 당뇨. 이쪽에 만약 효과가 접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이제 우리가 약 1년 반 동안 기대를 하면서 펩트론을 추적해 왔습니다. 네. 펩트론도 거기에 발맞춰서 뭐 증자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공장 증설도 했고 그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도 캐파도 확보를 했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뭐가 지금 부족하냐? 마침표가 부족합니다. 네. 계속 이제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연결고리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알테오젠처럼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처럼 혹은 유한양액처럼 끝내 지금 애로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겠죠. 하반기에는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의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지금 주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어떤 그 가능성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만약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펩트론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연결 링크가 다소 약해졌겠구나라고 예측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5거래일 동안 보면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벌써 30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후자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자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어서 하반기에 펩트론이 된다가 아니라요. 펩트론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학회가 시작이 됩니다. 9월 달부터. JP모건 헬스케어도 9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유럽 종양 학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럽 당뇨 학회가 있어요. 여기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다 참전을 하거든요. 이 학회 시즌이 9월 중순인데 이때가 아마 펩트론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내 비만 당뇨 기업들의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일정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은 뭐 성인병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당뇨나 이제 혈압에 이제 그 비만 쪽은 뭐 글로벌하게 이 다이어트는 아닌데 자꾸 뭐 그런 쪽으로 접목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세간의 이슈는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 하반기 기업 들었고, 그러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형 바이오주 는 하반기에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셀트리온은 도대체 왜 안 올까? 저도 지금 제 스스로에게 묻고 있거든요. 보통 주가라고 하는 게 분기 최대, 연간 최대 실적이 나오면 주가도 최대치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업 이미지죠. 이게 신뢰성과 그 각인된 것들이 그렇죠. 좀 회복을 하려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걸 좀 자각해야 되는데, 물론 뭐 계속 뭐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애매하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올라오려면 저는 셀트리온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다.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답답하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좀 다소 약하다 보니까 나서서 뭔가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울 수는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냥 전면에 나서서 우리 이만큼의 성과를 보였다. 정말
그냥 전면전에 나서도 저는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게 맞을까 말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기업의 가치, 밸류, PER, PBR로 계산을 해보면 셀트리온은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40조 원인데, 그렇죠. 시가총액이. 내부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M&A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업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습니다. 그런데 네. 셀트리온이 만약 어떤 이 알을 깨고 딱 올라올 때가 되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룸 자체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보신다면 셀트리온 쪽에 한 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 취향이시니까. 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뭐 다른 기업들 쭉 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하나 좀 피킹할 만한 관심 둘 만한 기업이 네. 있는지 눈여겨 보시는 기업이 혹시 있나요? 앞서 이제 HK 이노웨닝과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방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은 결국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 성과가 좋지 않으면 주가는 또 답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금 임상 데이터들을 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퓨처캠은 전립선암 치료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진단제 상품이 하나가 있고 치료제 상품이 있는데 진단제 쪽에서 전립선암이 맞느냐 아니냐 이 진단을 하는 진단제 쪽에서 1위는 미국 로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보다 훨씬 더 진단율이, 확률이 더 높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임상 단계가 모두 마무리가 돼서 상용화가 되었을 때 충분히 1위 기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임상 전립선암 데이터, 그러니까 전립선암 치료 쪽에서 이제 데이터 또한 경쟁 상대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치료 확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 시장에서 2순위 혹은 3순위에 해당하는 규모가 전립선암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쪽에서 지금 퓨처캠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봐도 저는 손색이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지금 시장은 사실 ADC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바이오텍처럼 플랫폼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 항암 치료제 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전통 항암 치료제라기보다는 방사선 의약품에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본다면 퓨처캠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얘기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IS세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